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SK케미칼이고요. 현재 그 코드 번호는 285130입니다. 오늘 지지구간을 좀 이탈을 하면서 좀 강하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그 다음 지지 구간이 장기 이평선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일정과 SK 바이오사이언스 일정을 좀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대응을 좀 잡아 비중 추가를 좀 하셔가지고 물타기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SK 케미칼이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이슈들이 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은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최근에 좀 시장에 의해서 좀 빠지는 모습들을 시장에 의해서 조금 빠지는 모습들인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고 수요 예측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주가가 좀 기대감이 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 시장 요인들인가 아니면 차익 실현인가 뭐 그런 부분들에 좀 혼란스럽긴 했었어요. 일단은 수요 예측 돌입한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가 상단 넘어갈까, 4일에 수요 예측에 돌입을 했습니다. 다음 달 진행되는 수요 예측을 통해서,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를 확정을 하고, 이번 9일에서 10일까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에 돌입한다고 하죠. 이때 우리 지금 이제 속도를 봐서도, 그리고 이 일정을 봐서도 이 9일에서 10일 대략적으로 한 4월 정도 남은 상황들인데, 여기 이 구간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IPO 이런 것들을 좀 보자면 흥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대 기대주기 때문에, 기대 공모주기 때문에 흥행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투자 심리가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흥행을 좀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뭐 코로나 백신, 뭐 노베백스 이런 부분들 실적이 좀 괜찮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외시장에서도 주가가 2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죠. 공모가 2배를 형성한 뒤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공모가가 희망밴드가 4만원에서 6만원 수준인데 그래요.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는 SK 케미칼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은 공모 스케줄이죠. 나쁘지 않은 이슈들이다. 전체 공모 주식의 20% 수준을 우리 사주 조합에 우선 배정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 자,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으로 한번 좀 그래요. 이 부분들 장기 평선에서 반등을 조금 이제 이런 일정들을 좀 보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악재가 하나 나왔어요. 악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사례가 늘면서 8%대 약세를 보였죠. 근데 사실 독감 백신 사가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사망자가 좀 있긴 있었는데 접종을 멈추진 않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적으로 다 이어지긴 했었죠. 사망자가 2건이 나왔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SK케미칼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에서 위탁 생산 중이다. 백신을 맞은 이후에 사망한 사례가 2건 접수됐다. 전북 지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50대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요. 이 백신과 노인의 고위험군 중증 예방 80% 이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악재인 건 맞죠. 악재인 건 맞는데 좀 단기 악재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좀 맞게 되면은 그 SK 케미칼 입장에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백신 이거를 사례가 이걸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하는데 원인들이 뭔지, 백신 때문에 사망을 한 건지 그런 내용들을 아마 조사를 좀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과 여기 사망한 사례 이런 부분에 조사를 했을 때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요인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받는지, 그런 세 가지 이슈들이 조금 이제 주가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건 좀 단기 악재라고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가지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 뭐 사망한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2건이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거는 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요인들도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 스케줄을 확인을 해보면은 장기 평선에서 대응을 좀 잡아야 된다는 걸 염두를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어요.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앞두고 사망 악재, 그래요. 최대어로 꼽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앞두고 악재를 만났다. 이게 불확실성이긴 한 것 같아요. 수요축을 앞두고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중 사망자가 났다는 소식을 전함에 따라서 SK바이오스의 청약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사망 사례가 전해진 이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분 98%를 보유한 SK케미칼 주가가 지금 이제 10% 가량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서도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자, 아스트라제네카 물론 노바백스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MVP 2001, 자, GBP 510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백신 개발부터 위탁 생산, 유통 등 전 단계가 모두 가능한 회사라는 점에서 회사 가치가 3조에서 5조 원을 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 앞서 상장한 SK바이오팜의 상장 당시 회사 가치가 3조인데 5조 원까지.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IPO 기대감들이 SK 케미칼한테 뭐 받을 수도 있겠죠.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할 때도 주가가 좀 상승한 적이 있긴 했었어요. 그렇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을 하기 위해서 미성년자 계좌 개설까지 좀 늘었다라고 하는데, 균등 배정 방식이라 계좌가 많을수록 물량을 더 받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일단 이런 기대감들을 반영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모두 기저질환 환자였다는 점과 보건당국이 백신과 사망의 연관성을 일단 부인을 했다. 그런 점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주가가 회귀를 한다라고 보는 것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IPO 일정들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투자 심리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요인들로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니까, 우선은 염두를 좀 해둘 위치가 여기 장기평선이라는 거죠. 여기서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좀 기초를 주목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좀 대응을 잡을 그럴 준비를 좀 해두자, 그런 의견들 좀 재차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당분간 속도가 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 좀 참고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상단 부분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여기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여기 2월 26일 금요일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저희가 장전에는 소장님께서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 뭐 자세히 댓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9시 1분에 한일 청을강 현재가 229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2360원, 손절가 2150원, 9시 2분에 엘컴텍 현재가 1710원, 1차 목표가 1760원, 손절가 16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한일철강 추가 상승 중 1차 목표가 돌파,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두 종목 추천해,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보유 종목 엘컴텍,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수단타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죠.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자, 오늘 엘컴텍은 마이너스 5.5%로 손절 잡았습니다. 저희 100%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손절 그 매수가랑 손절가 그런 걸 잘 지켜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드린 것들 수익률 이렇게 쭉 정산을 해가지고 알려드리죠. 여기서 이걸 전부 다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안전하게 매수가 손절가 지켜주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단기 종목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